임창정 씨에 대한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끊이지 않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주가 조작에 휩싸여서 자신은 피해자다. 나는 그저 투자 권유만 받고 계좌와 핸드폰을 다 넘겨줬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많은 찬반 여론이 나뉘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좀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왜냐? 우선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임창정이 소개한 사업가가 말하는 라덕현, 우량주 투자라며 권유했다. 자,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A씨는 작전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업체 라덕현 대표에 대해 평소 성공한 CEO 행세를 하며 자산가들의 인심을 얻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CEO 모임, 성공한 CEO 모임에서 우연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너무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골프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연하게 또 골프도 한번 쳤고 자 바로 이 라덕현이라는 대표가 유명 기업의 오너들도 자신에게 투자를 맡겼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임창정 씨도 함께 연루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창정 씨의 경우에는 나도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1조 파티. 자, 1조 파티에 무슨 말일까요? 기사를 보면 임창정 주가 조작단 1조 파티에 참석했다. 단순 게스트 자격이었다. 아내와 6세 자녀와 동행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기사를 쭉 살펴보면 이른바 주가 조작단 1조 파티에 참석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임창정이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자기는 인과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서 초대받아서 그냥 살짝 참석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서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임창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 측에서는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창정이 해당 파티에 참석한 것은 당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논의 중이었던 라모 회장, 제가 앞에 말했던 라덕현 회장이겠죠? 송년 행사 모임에 초청을 받아 게스트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이다. 주최 측의 일원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라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주가 조작 논란의 핵심 인물인데 임창정 씨도 이 주가 조작단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1조 파티 단위부터가 엄청나죠? 바로 운용자금 1조 원 돌파 기념으로 연 파티에 임창정 씨가 참석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쫙 쏟아지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나는 이렇게 함께 뭔가 주최하는 입장에서 파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손님으로서 참석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일파만파 번져나가서 이 당시 때 이런 파티 참석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기사로 올라오고 있는데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주최 측과 연관돼서 간 것이 아니라 나도 그냥 한면의 손님으로서 게스트로서 초청받았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이 주가 조작단과는 논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기사가 또 올라왔냐? 지금 보면 사실 법당 간판도 안 떼고 운영 중이었다라고 하는 이 임창정 의혹 주가 조작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바로 27일 날 이틀 전이죠. 금융당국, 검찰 합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강남구에 있는 한 빌딩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던 건데 이 이후로 임창정 씨가 이제 나도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막 쏟아냈던 거죠. 근데 보니까는 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어제까지도 계속 이어졌어요. 속도 내는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정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가 조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이 주가 조작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래서 임창정 씨가 여기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냐 안 돼 있냐 이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나도 피해자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1조 파티라는 운용자금 1조 파티라는 이 주가 조작단의 엄청난 파티에 임창정 씨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나도 손님으로 초대됐다. 결국에는 처음의 주장처럼 여전히 이 주가 조작단과의 연관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리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되는 세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핸드폰하고 자신의 운영자금을 싹 다 맡기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부적인 사항을 모를 수 있냐. 그런 투자는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이 팽배하게 나오면서 여전히 임창정 씨가 연루가 되어 있다. 아니다. 이 의견으로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에 이진호 유튜버가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오늘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 임창정 씨의 아내죠. 자, 주가 조작 의혹에도 이 서하얀이라는 아내분이 담담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임창정 씨의 이 소주 한 잔이라는 명곡이 저작권까지 팔릴 정도로 생활고에 힘들어 했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로 인해 요번 주식 투자까지도 사기를 당하면서 재산이 탕진됐다.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1조 파티의 사태라던가, 아니면 투자 진행 부분에서 모를 수 없다.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진호 유튜버가 이 서하얀 씨, 임창정 씨의 아내분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는데 여기 좀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 자체가 특이합니다. 수백억을 갖고도 남는다? 임창정 압구정 빌딩의 실체. 서하얀 소름 돋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속에 이진호 유튜버는 뭐라고 했냐? 임창정의 주가 조작 가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파만파해졌다. 현재 그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비하인드를 취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창정 씨가 걸그룹 미미로즈를 런칭하기 위해서 200억을 투자했던 일을 언급합니다. 당시 자금난을 심하게 겪었다고 한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었고 지인이 소개한 사람이 이번 주가 조작 일당 중 한 명이다. 그가 회사 지분 일부를 넘기는 대신 50억을 투자받기로 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창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강조해요. 우선 실명 계좌를 넘겼다라는 것이 크다. 신분증까지 맡겨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 일당이 이 신용을 당겨서 84억 원어치,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해서 임창정 씨의 이름으로 84억 원어치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과 실명 계좌는 가족들끼리도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손실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위임을 맡긴다. 한마디로 내 명의로 수십억 원 대출을 받아서 이걸 다 날려먹어도 뭐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임창정 씨를 피해자로 볼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창정 걱정할 필요 없다. 강남 압구정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 이 빌딩을 팔면 그동안 마이너스한 거 메꾸고도 돈이 남는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진호 유튜버는 임창정 측에 확인을 해보니 펄쩍 뛰더라. 만약 그랬다면 지난해 저작권을 팔지도 않았을 거다. 현재 가진 건물은 파주에 있는 SIM 4억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역시 은행의 상당 부분에 저당 잡혀 있어 본인의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남 압구정 빌딩이라는 실체는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임창정 씨가 보유하고 있는 건 파주에 있는 4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4억조차도 은행에 굉장한 저당, 대출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임창정 씨가 이렇게 비판받고 있을까? 이진호 유튜버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주식 계좌가 처음 시작부터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보통 한 달 반 만에
30억에서 58억 원이라는, 그러니까 28억 정도의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다. 주식이 플러스일 때는 투자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인데 이게 뭔가 손해를 봤을 때는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굉장한 이득을 취했다라면은 나도 가담했다. 이런 논리로 임창정 씨가 말하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임창정 씨의 아내인 서하얀 씨의 태도가 놀랍다라고 말을 했어요. 일단 명품 과시, 갑질 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하얀 씨는 이번 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하더라. 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일정들을 소화했고 그녀의 담담한 모습에 관계자도 놀랐다. 최근에 한 쇼에 등장할 일이 있었는데 이때 관계자들이 서하얀 씨에게 출연하실 수 있겠냐. 왜냐하면 지금 이런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난리 속에서 과연 방송 출연할 수 있겠냐? 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아내 되는 서하얀 씨는 괜찮다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일정이 취소되긴 했지만 그녀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 이번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이진호 유튜버의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는 우선 임창정 씨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압구정의 빌딩 소재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서하얀 씨라는 이 임창정 씨 아내의 행동을 봤을 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건지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금 생활권 자체가 무너지고 있으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정 소화를 하려는 건지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임창정 씨의 이 피해 사실은요. 피해 사실이라고 할지 아니면 공범이었는데 이것이 손해를 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금액적인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애시당초 임창정 씨가 실명 계좌를 넘겨줬고 거기에 자신의 신분증까지 넘겨줬는데 아무리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 죄가 될지 몰라서 했건 알고서 했건 결과가 범죄라면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검찰 수사 당국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바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창정 씨가 정말 선의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방조죄의 명목으로 이것이 잘못된 투자라는 걸 알고 있었건 모르고 있었건 내부적인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진행된 투자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최근에 이렇게 주가 조작단이 진행했던 1조 파티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창정 씨의 이 생활고가 힘들다, 사기당했다라는 입장 자체가 말이 되냐, 빌딩도 있는데 막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뉴스 기사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임창정 씨가 거액의 손해를 본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쟁점은 이게 피해 금액이냐 아니면 방조죄 또는 공범에 의한 손해 금액이냐. 손해라는 단어와 피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손해라는 거는 금액적인 손실을 본 거지만 피해라는 거는 내가 말 그대로 무언가 누군가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얘기죠. 글자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임창정 씨의 이 최후의 판단이 검찰 측에서 피해로 정정할지 손해로 정정할지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과연 임창정 씨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 또는 방조의 세력이었던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달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맹목적인 비난 또는 허위사실 유포는 절대 있어선 안 되겠다. 하지만 이 사태 자체가 워낙 많은 피해자들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만약 일정 부분 죄의 무게가 있다면 임창정 씨는 아마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